자, 안녕하십니까. 20년의 주식뉴스공장 11월 12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 팟캐스트하고 유튜브 쪽 이제 조만간 빠르면 다음 달,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방송 1000회 방송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0회 방송 동안 주로 핵심적인 사항, 특히 국내 기업에서 삼성 관련된 승계 구도 부분에서 특집 방송으로 제 얼추 기억으로 최소한 6번 정도는 승계 구도 부분 관련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그 핫이슈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5월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금감원, 정선이, 그 다음에 마피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볼모로 삼고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적인 부분들 가지고 A라는 관점이냐 B라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볼모로 우롱한다는 느낌 부분들을 지울 수 없다 라는 관점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려했던 게 일단 터졌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22%, 시장에서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특히 그 한겨레 쪽에서 그 내부 문건이 결정적인 타격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14일날 증선이 불참 통보 부분들을 했어요. 증선이 쪽에서, 금과 위 쪽에서도 여론의 이 문맥 그리고 명백한 증거 부분에 더 이상 손을 쓸 단계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상장 폐지 가능성 부분, 실질 심사 부분들까지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정권의 문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를 어떻게 시키느냐. 상장 폐지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삼성 측의 이 사태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비용이라든지 분명히 청구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 자체에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경고 부분들이라든지 징계 부분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시간이 이런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주가 자체가 주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죠. 신심사 들어가고 그 과정이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 부분들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이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12%, 지난주도 계속 경고를 해드렸죠. 1순위로 두실 필요 없다. 외국인과 기관 거의 지금 몇 달 동안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삼성 IT 쪽하고 전기전자 쪽하고 바이오 쪽에 신고가 부분이 나올 때 외국인들은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올 상반기 정도에서는 기관들이 한 번씩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게 개인 쪽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상당히 집중해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또 다시 그 쌍봉 위치에 근접하는 지점에 또 추가 매수 부분들 하면서 개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올인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 드렸어요. 매수는 했지만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개인들 매수는 진행했지만 이 매매 타이밍에서는 가장 먼저, 중간, 그리고 마지막 이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딱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에서 유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가 75달러를 돌파를 3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75달러 약간 넘어섰어요. 그때 기관 리포트들 여기저기에서 100달러 간다라는 얘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어제 50달러 선에 진입을 됐죠. 하락이 컸기 때문에 60달러 선에서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 부분들로 반등 부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2월 오펙 정례 회의까지는 주가 자체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와지 어떤 추세를 돌림 파동 부분들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지만 유가가 75에서 50달러 선까지 진입 부분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간 내에 달러 인덱스가 97.4가 나왔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100을 넘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 부분들이 나오겠죠. 저 또한 지금 뭐 금리 인상 12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지표가 다른 나라 대비 좋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이 좀 시끌시끌하죠. 이탈리아 이산화이라든지 브렉시트.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이제 이 유럽 문제 부분들이 해결이 해결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끌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유가와 비슷한 최고치 경신 부분들 했는데, 유가의 흐름처럼 90선 초반대까지 하락 부분들이 진행될 분기점에 점점 더 진입이 좀 돼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신고가 돌파냐 아니면 거기서 꺾이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해 상반기에 1차 상승 부분들이 슈팅 나왔다가 5월 달에 앞에 하디슈로 올려드렸던 방송에 금감원 구조, 그 다음에 증선이, 그 다음에 금감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지분관계 부분들, 이걸 가지고 바이오젠이 최근 이제 지분 인수 부분들까지 뭐 행사를 했죠. 저거는 이제 팔고 갑니다. 팔고 가고 삼성이 다시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지분 관계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뻥튀기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CB, BW 너무 많이 했어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을 볼모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액분 해가지고 너도 나도 개인 투자자들 관심권 줄 때 제가 좀 쉬었다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주로 드렸어요. 왜? 그때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에요. 외국인들과 기관은 그 전에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는 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액면 분할 부분들 하면서 거의 모든 신문에 국민주, 삼성전자 등급 가능성 부분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앞에 숫자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2%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쪽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셀트리온 지난주 실적 관련된 부분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올려드렸죠. 당분간은 이쪽에서 실적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차익 매물 부분들이 출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로 절대 두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몇 달 전부터 1순위 두지 마시고 2순위, 3순위 대놓고 이 종목군들 차익 실현에서 외국인이 어디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계속 이미 차익 실현에서 현금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원화가 약세 추세 부분에서 강세로 진입되는 초입 부분들의 어떤 가늠자, 그래서 해외 쪽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원화가 강세 추세 부분들이 진행될 때 이 현금을 차익을 챙긴 돈으로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특히 외국인, 기관은 뭐 매매 잘한 부분은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관심권 부분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주간 상승률 넘버원이 조선업종이에요. 오늘도 보면 조선업종이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전기전자, 조선, 오늘 보험, 이런 쪽에 금리 인상 배팅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달러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차기 주도주로 외국인들이 스물스물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고 있는 모습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오늘 1%대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달에는 다른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지, 이제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많이 험악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험악했던 게 이제까지 험악했던 분위기에서 조금 누그러진다는 그런 추이만 보이더라도 주가는 이제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 못해도 3분의 1에서 50% 정도의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드렸어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꺾였고, 유가는 이제 됐어요. 제가 원하던 목표가에 왔으니까, 쟤는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7선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꺾이는지, 유럽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면 달러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럽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 후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하고 후반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상해 종합지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전, 아멕스 신용카드, 이방카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헨리 키신저는 꼭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은내 총리와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만남을 해서 등소평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부분들이 스타트가 됐고, 나이가 연세가 95세의 이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수 개인 자격으로 중국에 방문했던 이 타이밍에, 하필 이 시간대가 타이밍이 왜 현재 타이밍에 다시 방문했을까? 미리 어느 정도 정기 작업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개인 자격이라 해도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헨리 키신저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잘 봐야 돼요. 이제까지 하락해서 변곡점 부분들이 예전에 사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스물스물 변곡점 찍고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변곡이 나왔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내내 경고를 좀 드렸죠.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최소한 이번 주 목요일 정도, 3일 정도 뒤에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내용 부분들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셀티로 실적도 그렇고, 앞에 숫자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만원대인데 잘하면 앞에 숫자는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 부분들은 혹시 신규로 떨어졌으니까 급락 부분들에서 단기, 만약에 제가 매매 부분들 한다고 하면 이쪽 바이오 쪽 코덱스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올려두지 마시고 2순위, 3순위, 차라리 매매 부분들 단기 트레이딩을 굳이 하셔야겠다면 14일날 나오는 회계 관련된 부분들 방향을 보고 확인하고 그때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헨리 키신저 얘기 꼭 다시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금일 핫 이슈로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가, 여러가지 다각도 부분에서 분석해드리는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그 방송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포인트 드릴 부분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00억대 매수가 들어왔고, 코덱스 150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역시 상해 종합 1.2%대 상승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어떤 이슈하고 모멘텀에 상당히 빠르게 반응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되는 대로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의 분석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또는 그 홈페이지에 링크 부분들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 상해 종합지수 1.2% 금일 상승으로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12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